여기 파리를 배경으로 올림픽을 취재하게 된 호주 출신의 문화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팀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시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토록 확고했던 그녀의 편견이 무너지게 된 걸까요? 파리 올림픽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그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릭스예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60대 중반의 호주 여성으로 지난 5년 동안 파리에 살고 있어요. 파리에 사는 게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바게트와 에펠탑의 아름다운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파리는 정말 비싸요. 진짜 비싸요. 매번 장을 볼 때마다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월세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끔은 멜버른에 있던 아늑한 작은 집에 그냥 있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와 프랑스 사이에는 이상한 경쟁심이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대회에서 항상 경쟁하는 느낌이에요. 누가 더 좋은 와인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해변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정말 피곤해요. 파리에 사는 호주인으로서 저는 자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즈 가격에 투덜거리며 쿠카브라 소리가 그리울 때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일하는 문화 분석 회사의 상사가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라고 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바로 여기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신났냐고요? 물론이죠. 올림픽은 큰 행사니까요. 그리고 여기 제 앞마당에서 열리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취재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제 나이에서는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취재 준비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요. 알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인들이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애국심이 지나치다고도 생각했어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예민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잖아. 왜 그들은 달라야 하지? 프랑스 기자인 동료 피에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꽤 냉소적이에요. 같이 커피를 마실 때면 그는 한국팀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만 한다고 얘기하곤 했어요. 들었어? 피에르가 흥미로운 소문이라도 전하듯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올림픽 선수촌 음식에 또 불만이래. 우리한테 다른 일도 많은데 그들 입맛에 다 맞춰줘야 한다니. 저는 비싼 라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호주인들은 꽤 여유롭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우지 않죠?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요. 하지만 편견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은근슬쩍 스며들어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실제로는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개막식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흥분됐어요. 물론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한국팀의 끊임없는 불평과 드라마를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웠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제 생각을 모두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은 제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결국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 차 한 잔 준비하고 편안히 앉아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편견 많던 늙은 호주인이 더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알아요. 파리 올림픽은 저에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답니다. 개막식을 위해 가방을 싸면서 노트북, 펜, 그리고 저녁이 쌀쌀할 수 있으니 점퍼까지 챙겼을 때 저는 곧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사건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저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편견 가득한 호주인 비트릭스가 올림픽을 취재하러 가는 모습. 머릿속에는 온갖 선입견이 가득하고 변화에 대한 마음은 닫혀있는 상태죠. 얼마나 제가 틀렸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개막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파리의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세계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경기장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 편견이 맞다면 어쩌지? 행사는 정말 화려하게 시작됐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프랑스 국기의 색깔로 하늘을 물들였어요. 관중들은 환호했고 잠시 동안 걱정을 잊었어요. 하지만 나라들이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 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제 경기장에 입장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대형 화면에 분명히 북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화면을 가리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믿을 수 있어? 옆에 앉은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실수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어요. 한국 국기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미지가 흐릿하고 색깔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행사 후에 기자실로 갔어요. 그곳은 떠들썩했고 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단순한 실수일 뿐이야. 한 기자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남북한을 혼동할 수 있어? 작은 나라도 아닌데. 다른 기자가 대답했어요. 피에르가 프랑스 기자들 무리와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항상 소란을 피워. 피에르가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나도 모르게. 큰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프랑스를 독일로 발표했다면 어땠겠어? 피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어요. 다르잖아. 그가 말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은 오랜 역사가 있어. 한국은 없다는 거야?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여러 이벤트를 취재했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 개막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항상 최악의 연습 시간을 받는 것, 시끄러운 곳에 숙소가 배정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펜싱 경기가 있던 날, 뭔가에 이끌려 그곳으로 갔어요. 아마도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경기장은 가득 차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가 시작될 때쯤 간신히 자리에 앉았어요. 한쪽에는 프랑스 팬서, 관중들의 응원을 받는 선수였어요. 반대쪽에는 한국 팬서 오상욱이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숨을 멈추고 봤어요. 오상욱은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였어요. 펜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조차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기 도중 오상욱이 비틀거리며 발목을 잡는 모습이 보였어요. 프랑스 팬서가 포인트를 얻었고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부상당했네. 기권해야 해.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상욱은 기권하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세를 고쳐 잡고 계속했어요.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오상욱은 약간 절뚝거리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점수를 쌓아갔어요. 프랑스 팬서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경기의 마지막 순간, 프랑스 팬서가 앞으로 돌진했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그를 오상욱이 주저없이 잡아주었어요.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어요. 오상욱이 승리했어요.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오상욱이 시상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었어요. 경기 후 오상욱과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고 다친 발목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실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기였어요.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오상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라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훌륭한 선수들과 경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대가 넘어질 때 도와주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오상욱은 놀란 듯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모두 선수니까 서로를 도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호텔방에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오상욱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쓴 냉소적이고 편견 가득한 글들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그들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은 훈련 시설 밖에서 한국팀 코디네이터인 진호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어요. 환영합니다. 진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팀 준비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라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시설을 걸어다니며 진호는 그들의 세심한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요리사도 데려왔어요. 그는 붐비는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이면서도 선수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준비해줘요. 덕분에 선수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저는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요리사까지 데려왔나요? 좀 과하지 않나요? 진호는 웃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전 올림픽에서는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선수촌에서는 다양하거나 충분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점심을 즐기고 있는 선수들 옆을 지나갔어요. 김치와 구운 고기 냄새가 나서 입맛이 돌았어요. 선수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지 눈에 띄었어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진호는 계속 말했어요. 자체 의료진, 물리치료사, 심지어 정신건강 상담사도 데려왔어요.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죠. 저는 감탄하면서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감당하죠? 진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이를 선수들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정부와 민간 후원자들이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믿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투어가 계속되면서 저는 이전에 인터뷰했던 호주 선수 사라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선수촌의 음식에 대해 불평했었죠. 양이 너무 적어요. 사라는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양성도 부족해요. 항상 배가 고프고 훈련에 지장이 있어요. 이제 한국팀의 준비 상황을 보니 왜 그들이 다른 팀보다 잘 지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올림픽 선수촌의 주방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프랑스 요리사 마리는 스트레스에 지쳐 보였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저에게 고백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시기 제한과 수많은 선수들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한국팀의 주방을 떠올렸어요. 그 차이가 뚜렷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설치된 코리아 하우스였어요. 들어서자마자 전통 유물들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놀랐어요. 한 안내인이 아름다운 청작 꽃병에 관심을 보이는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이 도자기 스타일은 고려 시대에 유래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독특한 녹색 색상은 높은 예술성으로 간주되었어요. 저는 매료되어 전시물마다 질문을 했어요. 고대 왕실 도장부터 현대 K-팝 기념품까지 각 항목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가는 길에 다시 진호와 마주쳤어요. 전시 즐기셨나요?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전시를 마련했죠. 우리의 문화와 함께 우리의 체육 성과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처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놀랍게도 진호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배우고 마음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런 다리를 놓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배운 모든 것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팀의 준비,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그들의 공유하려는 개방성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 믿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오상욱 선수의 겸손한 승리, 익숙한 음식을 즐기는 선수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의 아름다운 유물들을 생각했어요. 각 기억이 제 오래된 선입견을 조금씩 깎아내고 점점 더 큰 감탄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이제 책임감을 느꼈어요. 기자로서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피에르 같은 동료들은 회의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쓸 기사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배울 기회, 성장할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제 발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파리 올림픽에는 아직 많은 놀라움이 남아 있었고, 한국팀은 계속해서 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할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노력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철저한 준비, 차별에 맞서는 회복력, 뛰어난 스포츠맨십에 대해 썼어요. 그날 저녁, 피에르와 우리가 자주 가는 바에서 만났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피에르, 우리가 한국팀에게 불공평했었던 것 같아. 말했어요. 피에르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떻게? 깊은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그들을 판단했어. 그저 경쟁적이거나 국가주의적이라고만 봤어.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이야. 그들은 놀랍도록 준비되어 있고 회복력이 강하며 서로를 지원해. 피에르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어요. 끝나자 잠시 침묵했죠. 비트릭스, 피에르가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맞는 것 같아. 우리의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했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피에르조차도 다르게 보기 시작하다니. 며칠 동안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준비, 도전, 승리. 독자들이 내가 본 한국팀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성취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내 편견이 도전받은 것처럼 그들의 편견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집자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반짝였어요. 빛의 도시 파리.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한국 올림픽 팀 덕분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진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팀의 이야기는 꼭 알려야 해요. 답장을 기다리며 깨달았어요. 이번 올림픽은 나를 바꿨어요. 한국에 대한 내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요. 내 가정들을 의심하고 표면 너머를 보게 해주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진호 씨의 문자였어요. 고마워요, 비트릭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게 행복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었죠. 겸손, 인내,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에 대해. 내일도 경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승리, 패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편집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죠. 훌륭해, 비트릭스. 바로 출판할게. 온라인에서 내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죠. 반응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죠. 와, 전혀 몰랐어요. 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 팀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과장했다는 비난도 있었고, 편향적이라는 말도 들었죠. 비트릭스가 한국에 약해졌네요. 왜 이러죠? 라는 댓글이 특히 상처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정말 약해진 걸까? 아니, 난 진실을 배웠고, 이제 그걸 나누는 거야. 호텔로 돌아오니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포장된 패키지와 쪽지가 있었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마워요. 한국 올림픽 팀이 보낸 것이었어요. 안에는 전통 한국차 세트가 있었어요. 섬세한 도자기를 만지며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올림픽 빌리지로 돌아가 다른 경기를 취재했어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손을 흔들었어요. 몇몇은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린 체조 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비트릭스 씨,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말,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지 이해해요. 목이 메었어요. 당신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본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올림픽이 시작될 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어요. 모든 편견과 가정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노트를 꺼내 다음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쪽지를 썼어요. 기억해, 비트릭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
배울 게 항상 있어. 올림픽 빌리지를 둘러보며 흥분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파리 아파트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앉아있자니 정말 내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호주의 분석가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팀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한국팀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의 편견을 마주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가치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새로운 경험에 더 열려 있고 제 가정도 더 많이 질문하게 됐죠. 그리고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죠?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를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어요. 돌아보면 이 경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알게 돼요. 저는 꽤 괜찮은 문화 분석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 흥미로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때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변했어요. 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멋진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문화를 계속 배워가고 싶어요. 파리에 처음 왔을 때는 좌절감과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었어요. 계속 탐험하고 배우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믿기지 않죠?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번 생의 장을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눈을 뜨게 해준 경험들,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에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점에 감사해요. 제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평범한 화요일 아침, 상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칼립소 노박입니다. 나이는 45세이고 헝가리에 있는 큰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같은 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환경 보호에 중요한 일이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중국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중국어도 꽤 잘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회가 많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제 능력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화요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일찍 출근해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만들고 책상에 앉았죠. 받은 편지함에는 중국 파트너들로부터 온 이메일이 가득했어요. 답장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립소,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줄래? 상사인 코바치 씨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코바치 씨는 보통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저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프로젝트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겼나 궁금해졌어요. 물론이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요. 치마를 매만지고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짧은 금발 머리는 깔끔했고 파란 눈은 또렷했어요.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코바치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맞은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방에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아, 칼립소. 코바치 씨가 말했어요. 빨리 와줘서 고마워. 이쪽은 김민호 씨야. 한국에서 우리 회사에 막 합류했어. 김 씨와 악수를 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한국에서 온 신입사원을 저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우리 회사는 한국과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요. 앉아주세요. 코바치 씨가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칼립소, 당신은 중국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일을 해왔어요. 코바치 씨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결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김 씨가 당신과 밀접하게 협력할 거예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 위에 차가운 물을 들이부은 것 같았죠. 한국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중국에서 했던 모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 겨우 말을 꺼냈어요. 중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죠? 몇 년 동안 관계를 쌓아왔는데요? 코바치 씨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투입할 거예요. 이건 당신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칼립소.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강등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정중하게 미소 짓고 있는 김 씨를 바라봤어요. 그를 싫어하고 싶었지만 그가 잘못한 건 아니었죠. 그래도 그는 누군데 여기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박 씨. 김 씨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거짓말을 했죠. 사무실을 나서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나 그곳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중국에서 온 이메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화가 났어요. 이건 불공평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어떤 새로운 남자 때문에 밀려나는 거잖아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쩌면 한국에도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믿기지 않았어요. 단지 제 편안하고 익숙한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저의 경력뿐 아니라 제 인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행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건 두려움과 원망뿐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험과 배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 팀에 김민호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반가워했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죠. 이 한국인이 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싫었어요. 첫날부터 민호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제가 몇 시간씩 걸리던 작업들을 그는 순식간에 해치웠죠.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어렵더군요. 칼립소, 그 태양광 패널 사양 좀 봐줄까? 그는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투덜대며 말했죠. 사실 힘들었으면서도요. 어느 오후 상사가 저와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다음 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너희 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해. 바로 비자 신청 준비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봤거든요.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거절당하기도 한데요. 게다가 민호와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비자 신청 준비를 시작했어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꼼꼼히 작성했죠. 3번이나 확인하고 제출했어요. 2주 후 민호가 서류를 흔들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비자 나왔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온 거지? 저는 100번째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났어요. 출발일이 다가오는데 비자는 아직도 오지 않았죠. 점점 불안해졌어요. 비자가 제 시간에 안 나오면 어쩌지? 출발 3일 전 드디어 비자가 도착했어요. 너무 기뻐서 배달원이라도 끌어안고 싶었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본 적도 없고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고객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쩌지? 공항에서 민호는 신나 보였어요. 저는 완전 초조한 상태였는데요. 준비됐어?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보자. 속은 완전 뒤집어졌지만요. 비행시간이 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사이 민호는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하니 열기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100도가 넘는 더위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민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비자 덕분에 무사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기다리며 보니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미소 지으며 빠르게 통과시키고 다른 외국인들은 긴 줄에서 기다리게 했죠. 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해? 제가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부러웠어요. 왜 헝가리는 그런 관계가 없을까? 첫 번째 회의는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걱정했죠. 민호가 아침 7시에 호텔방을 노크했을 때 제 눈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어젯밤에 힘들었어?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피곤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 그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민호를 보니 격려의 미소를 지어줬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같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회의는 사우디 관계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 어댑터를 깜빡한 걸 깨달았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걱정할 새도 없이 민호가 가방에서 맞는 어댑터를 꺼내는 거예요. 항상 여분을 가지고 다녀요. 라며 미소 지었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속으로는 그의 준비성에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관계자들이 자꾸 핸드폰을 보거나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내가 지루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뭔가 잘못 말했나? 갑자기 한 관계자가 제 말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태양광 사이트 중 하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나요?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망설였지만 민호는 바로 일어나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저는 완전히 어쩔 줄 몰랐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주요 태양광 패널 하나가 고장나서 연쇄적으로 많은 부분이 작동을 멈췄더군요. 사우디 기술자들이 급하게 수리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할 일을 모르고 있었지만 민호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질문을 하고 패널을 점검하며 기술자들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민호의 한국어는 기술에서도 유창했어요. 민호가 저를 불렀어요. 이 섹션의 배선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함께 일하면서 민호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지식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경험도 풍부했어요. 몇 시간의 긴장 끝에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기뻐하며 특히 민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치고 안도감에 젖어가면서 저는 민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태양광 기술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왔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겪어봤지. 모든 도전에서 배우고 다음 문제에 대비하는 게 중요해. 저는 준비 부족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많이 배워야겠어. 라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 모두 그렇지. 민호는 친절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인 거야. 그 후로 저는 민호의 방법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는 항상 문제를 예측하고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명확하고 존중 있게 소통하며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여행이 끝날 무렵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민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너무 빨리 무시했던 이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환영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오해가 있었어.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칼립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나라에 대해 공유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성장하지. 비행기가 구름 속을 날아가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 여행은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이 새로운 경력의 장을 한국과 민호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열심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비행기가 부다페스트에 착륙할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 세상이 확장된 기분이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출근이 이렇게 기대될 줄은 몰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직장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이미 책상에 앉아 있네요. 그가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안녕, 칼립소. 오늘 어때? 좋아요, 고마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상사로부터 새 프로젝트에 관한 메일이 와 있네요. 큰 프로젝트예요. 호주의 태양광 발전소요. 메일을 읽으며 심장이 조금 빨리 뛰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민호, 제가 불러요. 호주 프로젝트에 대한 메일 봤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반짝여요. 응, 정말 대단해 보여.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제가 말해요. 하지만 도전적일 거야. 그곳 기후가 험해서 극한의 더위와 먼지를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할 거야.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해요. 한국 회사가 태양광 패널의 먼지와 모래를 막아주는 특수 코팅을 개발한 걸 읽은 적이 있어. 그거 조사해 볼까?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민호는 매일 저를 놀라게 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제가 말해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나? 그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이지. 바로 알아볼게. 그가 컴퓨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감탄하게 돼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기대되네요. 오전 내내 호주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점심시간에 민호가 근처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해요. 몇 달 전만 해도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기대되네요.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민호는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요. 분주한 거리, 길거리 음식 냄새, 밤에 빛나는 도시를 묘사해요. 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잖아. 식당에 앉아서 말해요.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다음 출장으로. 민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지네요. 정말? 정말 멋질 거야. 보여줄 게 정말 많아.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제대로 발음도 할 줄 알아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민호가 이야기할수록 점점 더 기대돼요.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요. 오후 내내 호주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와 전화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전적인 일이지만 몇 년 만에 일하는 게 즐거워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민호가 제 책상으로 와요. 칼립소,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해요. 고마워. 놀라서 쳐다봐요. 고마워? 뭐 때문에? 그가 미소 지어요. 한국을 받아줘서. 배우려고 노력해줘서. 처음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받아들였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목에 울컥한 느낌이 들어요. 제 태도 변화가 민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어요. 민호가 감동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잠시 감정에 북받쳐 서 있어요. 그러다 그가 미소 지어요. 그 한국 여행에 대해서. 제가 웃어요. 응, 계획해. 당신이 말한 모든 걸 보고 싶어. 집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요. 몇 달 전만 해도 민호와 일하는 게 두렵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꺼려졌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에 기대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제 시각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했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호기심 많고 배우려고 해요. 이 새로운 제 모습이 좋아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단지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일이 기대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